안녕하세요. 나노 개론 응집물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컨덴스 매터를 파악하기 위한 크리스탈이죠. 대부분 크리스탈인데 사실 아몰포스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그거의 구조를 정의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아몰포스 랜덤하게 있다 보니까 그 파악이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아몰포스를 응집물질 중에 그 컨덴스 매터 중에 아몰포스 머티리얼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은 현재도 이슈입니다.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 현재 많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토폴로지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토폴로지 머티리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그 토폴로지를 응용해 가지고 어쨌거나 응집물질이기 때문에 아몰포스가 우리가 보기에는 아몰포스지만, 그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를 파악해 보기 위한 시도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 아몰포스,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크리스탈 구조 같이 그런 식으로 이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구조라는 게 좀 더 수학적인 트리트먼트죠. 토폴로지를 이용한다는 거는 어째 커넥티비티가 어떤지를 본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이 어떻다는 걸 본다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이거같이 보이는 건 아니라서, 이제 아몰포스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용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걸 어떤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좀 아규먼트가 있고, 대신 크리스탈 스트럭처 같은 게 이렇게 잘 알려졌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엑스레이 디프렉션 같은 경우를 통해서 구조도 잘 보이고, 또 이제 하나 그가 반도체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반도체 잘 쓰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크리스탈 구조에서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노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용어들이 있죠.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밀러 인덱스인데, 밀러 인덱스는 특히나 요즘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인터페이스 같은 걸 할 때,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리퀴드하고 솔리드 인터페이스를 할 때, 솔리드, 그러니까 면에서는 항상 이게 방향이 있잖아요. 면이란 건 솔리드 벌크를 어디 자른 거니까, 이게 이제 111이냐, 001이냐, 뭐 321이냐,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럼 이제 걔하고 이쪽 그 인터페이싱 하고 있는 리퀴드, 그거에다 덩달아 리퀴드 쪽, 소프트 매터 쪽에 구조가 바뀌어요. 또는 영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에 소프트 매터의 물성치에 영향을 준다든지 구조가 바뀌기도 할 뿐더러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는 이제 그 고체를 하는 사람만 알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매터 하는 사람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꾸 나노가 되면 스케일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나노 관점에서는 고체하고 액체, 기체는 사실 너무 커서 원자 간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고, 근데 하여튼 액체나 고체 정도에서는 나노하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다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똑같은데, 다만 차이는 뭐냐, 데인시티,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 간 거리도 줄어들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폴스 필드를 바꿔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많은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동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계가 없어져요. 소프트 매터, 이제 컨덴스 매터, 라고 이렇게 딱 구분 짓던 게 계속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폴리머인데, 폴리머 같은 경우는 솔리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소프트 매터기도 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불리는 소프트 매터였죠. 그 솔리드 폴리머에다 물을 자꾸 넣어보세요. 그럼 결국 이제 흐물흐물한 젤처럼 됩니다. 극단적 물이 아주 많으면은 서스펜션, 그죠? 그 현타객이라고 그러죠. 한국말, 우리말로는. 그거 같이 둥둥 뿌옇거나 이런 게 되고, 그게 아니라 중간에 적당히 젤같이 물컹물컹한 물질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을 싹 빼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원자 구조들끼리 탁탁 팩트가 되기 때문에 고체가 되고요. 이게 아주 이렇게 요새는 이게 자꾸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이제 응집물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결정구조, 크리스탈 시스템의 기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의 지난 시간에는 그 구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엑스레이 디프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아이오닉 반드하고 그 다음에 커벌런트 반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방향 밀러 인덱스가 있고 유니셀이 있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죠? 그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브레벨 레티스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고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벨 레티스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브레벨 레티스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찾아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봤더니 아 이거 이제 기본이 뭐뭐더라 라고 해서 브레벨 레티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펀더멘탈이죠. 거꾸로가 되기도 했지만 펀더멘탈이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자연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그죠? 자, 그 가정 문제가 싱플 큐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8개죠. 이거 이제 3차원이니까 8개 박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잘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있고 쉽지가 않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끼리 이렇게 만나 콘택트 하는 포인트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잘 안 있고 싶어 해요. 하지만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얘가 폴로늄만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게 존재는 합니다. 이 있을 거는 같죠. 그건 자연계 잘 없어요. 이거보다는 여기 이제 아까 슬랜티드 여기로 공이 굴러 들어가는 게 낫죠. 잘 없는데 어쨌든 실제로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심플 큐빅 스트럭처 SG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가장 여기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아토믹 패킹 팩터라는 거는 나오게 되는데 이게 유니셀의 볼륨. 그리고 크리스탈은 항상 유니셀만 봅니다. 브레벨 레티스 너무 작은 놈이야. 브레벨 레티스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유니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니셀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구조 테이블에는 유니셀의 코디네이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셀의 볼륨에다가 그다음 아톰이 구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피어잖아. 그럼 아톰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구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각형, 이 사각이라 그러면 육각형이라 이 뭡니까? 그러니까 헥사고날 이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의 부피고 XY A 곱하기 B 곱하기 C잖아요. 거기다가 공으로 했을 때 들어있는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패킹 팩터예요. 그 당연한 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높으면 높을수록 단단하죠. 또 뭡니까?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뒤집어게 밀도가 높으니까 단단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밀도가 높으면 고체죠. 뭐 다 연결되는 말인데 어쨌거나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한데 무겁죠. 밀도가 높으니까 무겁죠. 그런데 나는 강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가벼우면서 강도를 유지하려면 얘를 낮추면 돼요. 낮추는 방법은 뭐예요? 근데 얘가 아톰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아톰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뭐 이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어. 그럼 뭐야? 그 아톰을 다른 아톰 바꾸는 거야. 사이즈가 작은 아톰으로. 그러면은 이게 커지겠죠. 그러면 가벼워지죠. 물론 그니까 사이즈가 작다고 반드시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 안에 프로톤의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작은 놈이 가벼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바꾸치기 하면은 더 가볍고 그런 걸 가벼운 물질을 만들 수 있고 강도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도 되고 하여튼 아토믹 패킹 팩터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BCC, 바디 센터드 큐빅인데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있는 게 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얘 중간에 하나 채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니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니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유니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넘버라는 거 이제 정의를 해요. 코디네이션 넘버라는 거는 영어 뜻에서도 그렇지만 이 주변에 있는 아톰 개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세요. 얘가 몇 개를 둘러서 있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아톰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에 8개가 둘러싸여 있죠. 그 8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토믹 패킹 팩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조금 기하학을 써야 되는데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합해져 있잖아요. 얘하고 그래서 유니셀당 그다음에 이건 그 얘의 부피고 그다음에 아톰당 볼륨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레티스 파라미터, 레티스 컨스탄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레티스 컨스탄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레디어스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레티스 컨스탄트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유니셀은 아톰이 2개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카운팅을 해보면은 이게 나오게 되죠. 그죠? 아톰 패킹 팩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FCC. FCC는 좀 더 팩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8개였죠? 코디네이션 넘버. 이거는 이제 12개입니다. 이제 이게 BCC가 될 것인가 FCC가 될 것인가도 이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죠? 종류에 따라 보세요. 이제 크롬, 탕스텐, 그 다음에 알파 아이론, 앤드 탄탈륨, 몰리브덴 이런 것들은 이제 BCC 구조를 하고, 그거 말고 FCC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카파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것들은 이런 구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작은 놈들이에요. 작으니까 더 들어갈 수 있겠지, 당연히.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 크리스탈 레티스 자체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질들이 달렸는데 뭐 어찌됐거나 간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유닛셀당 아톰이 4개가 들어가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에 하나씩 박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톰 패킹 팩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FCC 같은 경우는 BCC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스태킹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놓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이건데 이렇게 원론난 플레인을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자르면은 얘는 이 3개가 제일 밑에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여기 빈 곳 있죠. 여기에 이렇게 헥사고널 같이 쌓이고요. 그럼 여기에 빈 것 있죠. 이게 이제 다시 여기에 또 헥사고널 센터 되는 포인트에 이렇게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당연히 여기 여기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A, B, C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걸 스태킹 시퀀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2개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지금 이건 이제 FCC니까 3개인 거고, 그러니까 3번 레이어를 지나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지나고 반복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제 그런 게 나왔습니다. 헥사고널 크로스펙트 스트럭처, HCP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나 많이 쓰이는 메탈 계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사실 이거하고 그 양재역학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안정하다는 건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실험적으로. 양재역학 계산은 실제로 안정해요. 계산을 해보면 안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불안하다는 게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때 말씀드린 바인딩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굉장히 낮아야 이게 안정한 거잖아요. 근데 바인딩 에너지가 0에 가깝거나 아니면 심지어 0보다 크면은 당연히 그거는 날아가는 거고 0에 가깝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놈이죠. 근데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헥사고널 크로스펙트 같은 HCP 같은 건 AB예요. 보시면은 이게 2개가 이게 얘가 있고 여기에 빈 곳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그 다음에 육각이 덮이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쭉. 그죠? 그렇게 되고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코디네이션 넘버가 12고 아토믹 팩트 파라미터는 한 0.74쯤 되는 구조입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퓨어 메탈인 경우예요. 순수한 메탈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라믹 크리스탈입니다. 세라믹 크리스탈이 뭐라고 이제 지난주에 언급했냐면 메탈하고 넌메탈이 합쳐진 거. 메탈하고 넌메탈이 합쳐진 게 세라믹이죠. 되게 단단하다 그랬고 이게 아이오닉 반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탈끼리는 사실 코발런트 반드예요. 그지? 코발런트 반드인데 물론 메탈끼리 코발런트 반드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아이오닉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메탈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다른 놈을 섞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건 또
결합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합금이 강한 거예요. 그냥 쇠는 되게 무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더 대표적인데 알루미늄 같은 퓨어 알루미늄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다 이제 뭔가를 썬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강해지죠. 사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넌메탈 옥사이드를 썼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메탈, 그러니까 아이론 같은 경우에 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무른데 거기 이제 다른 거 카본을 썼기 때문에 물론 그게 그 고강도 강이죠. 우리가 아는. 근데 그 말고 바나듐, 니켈 뭐 이런 것들 막 섞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섞으면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전기 안 통하죠. 세라믹이 전기 통한다는 말을 흔히들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전자가 한 군데 너무 속박돼 버리면은 전기가 안 흘러요. 지는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속박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스트럭처, 옥시전이 들어간 스트럭처를 많이 해요. 그죠? 옥시전 일렉트론 네거티브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강해요. 일단 강도가 되게 강하다니까. 강도 강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뭐 어떤 뭐를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입자들을 만들어서 넣는 거죠. 그게 컴파짓 머티리얼 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예, 여기 있네요. 뭐 예, 이쪽하고 이쪽이 붙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건 아주 SiC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라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Ca가 있는 칼슘에 F가 2개 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죠. 이게 되게 크죠. 근데 얘는 되게 작죠. 작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라믹이잖아요. 세라믹인데 작다라는 거는 한쪽에 있는 전자를 줘버리는 거예요. 전자 줘버리니까 지는 작아지고 이쪽은 이제 원래 있던 거에서 들어왔으니까 더 걔는 더 팩트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작아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이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4개, N아이온이 4개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케타이온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걸 넣네? 그죠? 너무 작은 걸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N아이온들끼리는 기본적으로 밀잖아요. electrostatically. 그지? 미니까, electrostatically 미니까 얘는 뭐 이 작은 게 들어와 봐야 조금 도움 되지 별로 도움 못 주는 거야. 그런데 자, 거기다가 조금 큰 걸 넣네? 크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뭡니까 이제 파지티브 프로퍼티가 큰 놈을 넣었네.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이긴 하지만 좀 약해. 그래서 아주 이런 걸 넣었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강해져. 딱 맞는 놈.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무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게 근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얘를 딴 걸로 바꿔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연계에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얘를 빼고 딴 걸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에너지 하비스팅 프로퍼티가 좋아진단 말이야. 그럼 뭘 넣어야 되냐? 모르죠.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죠. 실험을. 그러니까 막 섞어보는 거죠. 쉽지 않죠. 이게 녹여야 되고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천보 넘게 올라갑니다. 또 넣어야 되고 섞어야 되고 뭐 봐야 되고 쉽지 않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각광받는 게 DFT 같은 양자 역학 계산 방법들이죠. 그거는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제틱컬리 스테이블 하냐 안 하냐가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징크 블렌드라든 소듐 클로라이드, 세슘 클로라이드 이런 게 다 그 세라믹 같은 그런 이제 메탈하고 넌메탈하고 섞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징크 블렌드가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구조를 이루진 않아요. 그죠? 그다음 세슘 클로라이드가 이제 이거 같이 구조를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톰들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그죠? 케타이온과 애나이온 성질에 의해 가지고 얘가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면 얘는 언스테이블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이제 처음에 그 자세히 보는 건데, 그 락솔트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이제 알고 있는 게 락솔트, 그죠? NaCl, 그러니까 솔트, 소금, 그죠? 소듐 클로라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레디어스 B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564 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망간 옥사이드가, 그 다음에 FeO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같이 생겼죠. 그죠? 여기가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죠. 왜 비슷하냐? 이게 비슷해요. 요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크기가 중요해요. 그죠?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 각 아톰들의 크기가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건 AX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시시움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깁니다. 중간에 클로라이드가 시시움이 이렇게, 그 이유는 시시움하고 클로라이드 B를 봤더니 이래요. 비슷하죠? 크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서로 땡기긴 하는데 비슷하니까 최대한 멀리 있고 싶은 거예요. 크게 비슷한, 그죠? 그러니까 리펄전이 이제 미치지 않는 영역만큼 떨어지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여기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멀리 있고 싶기 때문에 이쪽이 얘 입장에서는 프리펄드한, 그러니까 페이버블한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X2, CAF2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잘 보긴 힘든데, 우라늄 옥사이드, 지르코늄 옥사이드, 이게 이제 그 뉴클리어 머티리얼 하면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핵물질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로 거기서 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플로라이트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엔타이 플로라이트 스트럭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여기, 그러니까 파지티브에 캐타이온 들어간 거, 애나이온 들어간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니까. 역전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엔타이 플로라이트.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게 많이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구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TIBAO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하비스팅으로 많이, O는 뭐 워낙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에너지 하비스팅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하비스팅 같은 거 하려면 전자가 많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갖고 놀 수 있는 전자가 많아야지 이제 뭐가 되니까, 속박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언스테이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 잡아주는 게 뭔가 있어야 있는 거죠. 이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구조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지금 한 거는, 그러니까 퓨어한 크리스탈에 대한 구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제 섞여 있는 옥사이드인, 그러니까 경우에, 크리스탈인 경우에 구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메모라이즈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면은 특정 아톰에 대한 특정 구조를 가져요. 그 이유는 크기 때문에, 크기, 그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주로. 가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 구조가 바뀌면은, 그러고 이제 퓨어한 경우에 결정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럼 프로퍼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이라기보다는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메모라이즈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DFT로 해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고 해도 양자역학 계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얘를 두고서 어느 정도 뭐가 될 것이라는 건 대충은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이제 클래시컬한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나노를 하고 양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폴리모르피즘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그 페어와이즈를 했을 때, 그 솔리드 스테이트에 대한 페어와이즈 폴스 피드를 계산했을 때 이런 폴리모르피즘이 예측이 안 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크리스탈 구조만 있다면은 그런 페어와이즈 BHK 모델이죠. 그런 게 괜찮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지멋대로라니까. 동일한 아톰인 경우에도 동일한 아톰들로 구성된 스피시로 구성된 이 구조가 막 달라요. 이게 폴리모르피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예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죠. 그럼 이제 크리스탈 이런 거 있잖아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폴리모르피즘에 따른 퀄츠도 됐다가 이거 얘도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이게 전부 유리 종류입니다. 퀄츠는 뭐예요? 석영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알파 베타 그 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들어가 있진 않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건 좋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성질을 띈다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니트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넣으면 더구나 이거를 더 흐트리게 되는 거는 이걸 다른 걸 넣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보세요. 이거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칼슘이 되나 마그네슘이 들어가냐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기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그냥 유리는 별로 안 투명한 거야. 보세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큰 거죠. 근데 이런 걸 넣잖아요. 그럼 굉장히 깔끔해진다니까요. 유리가. 그래서 굉장히 실험용을 쓰고 하는 거는 보론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되게 투명해요. 강도도 세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질수록 강해져요. 서로 패킹이 잘 되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글래스 구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라면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소다 글래스 같은 게 이건 이제 언스테이블하게 만든 거죠. 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유리인데 좀 잘 깨져야 될 것 같은 유리. 강도 그런 어떤 이유로든 그죠? 그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걸. 그죠? 그렇게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폴리멀피즘이 뭐냐면 카본에 대한 겁니다. 카본 입맛 웃겨요. 카본 얘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카본이 가장 결정적으로 예쁘게 돼 있으면 뭡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죠. 이런 거. 이것도 굉장히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는 앞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특이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카본이 이렇게 4개의 발을 가지잖아요. 결합할 수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특이한 구조고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거 말고 여러분이 보시는 뭐 흑연이라든지 흑연은 그라파이트니까 그거 말고 이제 태워서 나오는 거 이제 차 같은 것도 그건 지멋대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몰포스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잘 패킹이 돼서 잘 딱딱딱 붙어 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차이가 없다고. 근데 석탄의 압력과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이렇게 구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또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파이트. 그래파이트가 이제 연필 흑연이죠. 연필 심. 근데 이거는 밀면 잘 벗겨지죠. 그 이유는 레이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도 C고 얘도 C예요.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근데 구성에 따라 가지고 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죠. 그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얘는 되게 약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약하다는 게 사실 이건 강해요. 이렇게 당기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게 밀어버리면은 이 레이어가 이렇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약하다는 뜻인데 사실 뭐 이렇게 때린다 이런 건 굉장히 강한 놈입니다. 얘도 엄청 강해요. 그 멜팅 포인트도 4000K가 넘고 되게 강한 애인데 하여튼 뭐 이 카본의 배열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성질이 나는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연계에 존재해요 이미. 자, 근데 최근에 나온 나노 머티리얼은 이런 거죠. 카본 나노 튜브 또는 이거. 그러니까 얘도 카본만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버키볼, 플러린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카본만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폴리멀피즘입니다. 카본의. 근데 얘 두는 또 얘하고는 또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얘들하고는. 얘는 말씀드렸지만 색상으로 링들이 있잖아요. 링이 있으니까 얘는 요 위에 이제 그 전기 구름층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형성됩니다. 전기가 굉장히 빨리 흘러요. 그렇게 전기전도가 완전히 다르죠. 앞에 건 전기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가장 작은 머티리얼, 요 자체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가장 작은 나노 머티리얼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게 같은 원소지만 걔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폴리멀피즘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조건에서는 다른 성질을 띈 폴리멀피즘이 다른 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근데 우리가 어떤 아티피셜한 효과를 줬을 때는 그 폴리멀피즘을 인 다른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자연계에 존재했어요. 버키볼 같은 게 합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카본 나노 같은 건 이 자연계에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봤죠.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나노 공학이 발전하면서 제가 보인 거죠. 정확히 나노 공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전자현미경 기술인 건데
그냥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저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응용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도 여기 폴리모피즘도 굉장히 많은 이슈입니다. 폴리모피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리콘 카본에 다른 메탈이나 다른 이제 아톰도 이용하던 폴리모피즘이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해처는 어떤 컨덴스드 메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좀 더 응용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